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느려도 좋아. 한 걸음이면 충분해 라는 책입니다. 서아름지음 비타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운동 멘토인 저자가 전하는 오늘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늦었다는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 끝에 성공을 만난 저자가 에세이와 운동법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을 열어볼 때까지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 겁이 나서 평생 아무 문도 못 열어보는 사람이 있고 문 뒤에는 분명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거라 짐작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일어날 수많은 일을 미리 대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문 따위가 뭐가 중요해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된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이런 문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문을 열기로 마음먹기까지가 참 어려우니까요. 오만 가지 걱정과 생각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40여 년을 살아보니 문 뒤에 뭐가 있든 일단 열고 난 뒤에 생각해봐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잠깐이고 막상 닥치면 해결할 방법과 능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감당할 능력이 없어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많이 허둥대고 조금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금세 또 배우고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조금 겁없이 살다 보면 수많은 문들을 열어보는 경험을 쌓게 됩니다. 문을 열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지만 그렇게 자꾸자꾸 열다 보면 결국 요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손해보고 사는 인생.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인생에서 바라는 것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모두 얻기를 소망하지만 얻으려면 나도 무언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갖고 싶은 걸 먼저 얻고 나중에 내어준다면 갚을 때까지 빚을 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걸 얻고서도 되갚지 않으면 신용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내어준다면 비록 당장은 잃은 것 같아도 나중에 반드시 거두어 드릴 날이 찾아옵니다. 지금 조금 손해보며 사는 인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시간을 내어 남을 돕고 타인을 먼저 인정해주고 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먼저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려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내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성취를 이뤘을 때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똑같이 세상에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셈이 꽤 정확해서 내가 베푼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게 돌려줍니다. 운동이 성과 없이 노력만 쏟아붓는 것 같아도 나중에 반드시 내게 건강한 결과를 안겨주는 것처럼요. 20대, 30대 시절의 저는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주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보 같기도 했고 손해보며 사는 삶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덕분에 주는 방법도 제대로 익혔고 나도 모르게 거두어 들인 것도 점점 많아짐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제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나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만 손해본 것 같아 많이 속상했지만 똑같이 되갚아 주기보다는 마음에서 잊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저는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고 해를 끼친 그 사람은 똑같이 미운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손해본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어도 상대에게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맞는 것 같더라도 상대에게 더 경청해 보세요. 이런 태도는 다친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리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넉넉히 담을 수 있을 만큼 내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나누고 싶은 사람들은 자연스레 연결됩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아지니 나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늘 얻는 게 많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을 앗아가는 걱정들, 과거의 실수로 오늘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이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걱정으로 오늘은 그저 힘들기만 합니다. 그렇게 행복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오늘 힘들게 하루를 보내며 미래만 행복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보잘것없는 지금 모습이 믿고 막연한 미래는 걱정투성이라 오늘의 나는 참 불행합니다. 이런 마음들은 우리에게서 진정한 오늘을 앗아갑니다. 오늘 접시를 닦고 있더라도 잘 닦으면 나는 성장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내 처지를 비관하며 오늘의 기분을 망치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걱정이나 어제에 대한 후회는 나의 오늘을 망칠 뿐입니다. 하루하루를 좋은 마음으로 채워가다 보면 나의 인생은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내일의 걱정보다는 오늘을 살아보자는 바보 같은 믿음으로 그저 하루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덜어내기.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게 아름다운 사람이란 말과 행동에서 기쁨이 느껴지고 곁에 있으면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소모적인 관계가 아닌 만나면 내게 좋은 기운을 주는 그런 사람이 제게는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기보다 지금 내 모습에서 덜어내기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덜어내고 시기하는 마음을 덜어내야 합니다. 남을 험담하려는 마음을 덜어내고 불평하는 마음을 덜어내야 합니다. 무언가를 채우고 싶다면 우선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야 일이 쉬워집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덜어내며 생긴 공간에는 자연스레 여유가 차오릅니다. 조금은 느슨해진 마음으로 주위를 바라보고 남을 향하던 시선을 나 자신을 향한 관심으로 돌려봅니다. 상대에 대해 원망하는 시간은 다음을 대비하는 시간으로 대체해 봅니다. 불평하는 시간은 변화를 도모하는 시간으로 바꿔봅니다. 인간의 얼굴은 마음의 간판이고 생활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긴장으로 가득하던 마음을 하나씩 비워가며 여백을 조금씩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꽉 찬 그림이 아닌 운치 있는 수묵화처럼 여백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제가 처음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그저 망가진 몸과 건강을 예전처럼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운동은 건강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내면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고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마음이 밝아지고 여유로워지니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제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운동으로 조금씩 늘어가는 성취감이 자신감으로 단단하게 바뀌어 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 10분 운동에서 시작되었고 10여 년 가까이 조금씩 운동을 해나가다 보니 크게 노력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레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그저 바쁘게만 느껴지고 챙겨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아서 늘 쫓기던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여유로워졌습니다. 바쁜 스케줄에 운동이라는 것을 포함했으니 더 바빠져야 맞는 건데 왜 더 여유로운 것인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운동으로 활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늘어나니 더 많은 일을 해낼 여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지쳐서 늘어져 있는 시간이 줄고 일을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니 웃을 일도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몸의 힘뿐만 아니라 마음의 힘까지 키워주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잘 버텨내고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고 싶다면 하루 10분이라도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탓하는 마음이 줄고 나 스스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도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적게 먹고 운동하지 마세요. 체중을 줄이고자 무조건 적게 먹고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먹는 칼로리를 줄이고 소모하는 칼로리를 늘리면 살이 빠질 것 같지만 우리 몸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에너지 대사량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체중 감소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섭취하는 영양분이 부족하니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감지해서 에너지 대사율을 떨어뜨리고 에너지원으로 쓰이던 탄수화물과 지방을 몸에 더 축적하여 오히려 살이 찌게 합니다. 그리고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체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도 함께 감소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생성될 만큼의 영양소가 충족되지 않으니 근육 감소는 계속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 건강이 나빠지고 쉽게 다치게 됩니다. 허리를 보호해 주세요. 허리가 유연한 분들은 운동 동작을 하며 나도 모르게 허리를 뒤로 과도하게 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섰을 때 엉덩이가 너무 뒤로 빠지지 않도록 혹은 골반을 앞으로 내밀어 등이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척추를 일자로 세우는 느낌으로 복부에 살짝 긴장감을 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초보라서 복부에 힘주는 법을 도저히 모르겠다는 분들은 누군가가 갑자기 내 복부를 펀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충격을 줄이려고 나도 모르게 배의 힘을 단단히 주게 될 것입니다. 그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체를 옆으로 돌리는 동작을 할 때에도 배에 긴장감을 준 채로 움직여 주세요. 배에 힘을 안 주면 한두 번 움직일 때는 괜찮겠지만 허리에 작은 충격들이 지속해서 쌓이게 되어 나중에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 잊지 않기. 가벼운 운동을 하더라도
시작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운동하기 좋게 몸을 예열해주고 관절에 기름칠 한다는 마음으로 동적 스트레칭을 한 후에 본 운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몸통 크게 돌리기, 팔 돌리기, 쪼그려 앉아서 골반과 발목 풀어주기 등 간단한 동작으로도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서는 사용한 근육들을 충분히 늘려주는 정적인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 회복에 좋고 근육통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체 운동을 꾸준히 우리 몸 근육의 70%가량이 하체에 모여 있고 어떤 운동을 하든지 큰 힘은 강한 하체에서 나옵니다. 몸의 근육량을 늘리고 체력을 기르려면 하체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긴 분들은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 있어서 이것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체 운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최고의 운동을 찾기보다는 다시 하고 싶어지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부터 시작해 보라고 하는데요. 이 책, 느려도 좋아, 한 걸음이면 충분해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